자, 이번 문제는 토목 138의 3교시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구조기에 대한 보호의 중앙점에서 발생하는 순간 최대 충격하중, 최대 변이, 최대 발생 응력을 근사값으로 각각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아이는 일정 선형 탄성 거동하며 보호의 가로 높이, 세로 높이, 가로 곱하기 높이는 30mm, 80mm인 직사각형 단면 탄성 계수가 200GPa로 주어졌고요. 첫 번째는 단순 지지 조건, 두 번째가 A점, B점이 각각 스프링으로 지지, 그 다음에 A점은 힌지인데 B점은 스프링으로 지지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자, 보시면 스프링 상수는 200kNm/m로 되어 있고요. 중량 W는 300N, 높이는 30cm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충격계수 문제고 지점 조건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충격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최대 변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전에 기술고시에 나온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었어요. 제가 그래서 기술고시 문제를 지금 살짝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띄우기 전에 다시 꺼버렸네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버벅거려서. 이게 빠바박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고 있네요. 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 문제, 지금 여러분도 화면 보여드린 게 기술고시 구조역학 2011년도 5급 공채시험, 5급 기술 공무원 공채시험 2차 시험 문제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1년도 구조역학 2번 문제에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술고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묻는 것 거의 비슷해요. 네,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도 같이 해보시고, 저는 뭐 이런 종류의 문제도 좀 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야 이런 문제 다 지금 풀어보고 계십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 가지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자, 먼저 충격계수 유도부터 해야죠. 근데 충격계수 유도는 지금 여기서는 생략하고 우리는 충격계수 유도 해가지고 I는 암기 해가지고 푸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암기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랬죠. 조금만 문제 변형해가지고 어렵게 내버리면 이렇게 I 값은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델타 ST분의 2H다라는 걸 암기해가지고 푸신 분들은 금방 한계에 봉착합니다. 조금만 틀어버리면 이거 못 써먹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다행히 써먹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I 값을 그냥 이게 외워서 푸신 분들은 점수를 제 생각에 그렇게 많이 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보일 때 얘를 그냥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이렇게 3번 구조물로 이렇게 놓고 먼저 단순보 지지에서 델타 ST 구해보면 델타 ST는 48 2i분의 w 곱하기 l의 3승이 되겠죠. 그런 다음 h에다가는 0.3m 또는 뭐 300mm 집어넣어가지고 단위는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단위 정리하셔가지고 입력해 주시게 되면 I 값은 이때 첫 번째 구조물의 I 값이 86.339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하중 제하될 때보다 30cm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하중이나 충격 하중, 최대 변이나 최대 응력이 각각 다 86.33배 뻥튀기 된다는 거죠. 네, 그대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 충격 하중 W max는 W 곱하기 I만 해주면 되고, 계산했더니 25908 즉 25.9kN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델타 맥스는 델타 스태틱에다가 I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변이가 7.11mm가 되고요. 최대 응력 시그마 맥스는 시그마 스태틱에다가 I가 곱해주면 되는데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은 이 가운데 지점이죠. 가운데 지점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에다가 정적으로 하중 제하될 때요. 그때에다 I 값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야 제가 시그마 스태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봤더니 응력이 303.5MPa이 나왔다. 첫 번째 구조물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조물은 여기서 I 값 그대로 다시 쓰면 되는데 델타 스태틱만 바뀌게 되겠죠. 스프링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눌러지니까 얘는 이 충격하중으로 인해서 보가 이렇게 휘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스프링이 내려앉죠. 양쪽이 이 내려앉은 거 두 개만 더 해주면 돼요. 중첩에서. 그래서 델타 스태틱 이번엔 2죠.
델타 스태틱 2는 앞에서 구한 48 2i W 곱하기 L의 3승에다가 이 스프링이랑 똑같이 받는 힘은 2분의 W입니다. 그래서 내려앉는 길이는, 처진 길이는 K분의 2분의 W로 계산해줘서 0.832mm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I 값을 구해주면 I 값은 27.8665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 I 값보다 상당히 줄어든 걸 알 수 있겠죠. 스프링이 생기면서 뭔가 완충작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86배였는데 양쪽을 다 그 스프링으로 바꿨더니 27.86으로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란을 돌침대에 떨어뜨렸을 때랑 계란을 아주 폭신폭신한 침대 있죠. 그런 침대에 떨어졌을 때 아니면 스펀지에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계란이 어느 때 더 잘 깨지겠는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는 아무래도 좀 폭신폭신한 느낌인 거고 얘는 돌침대 느낌인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델타 스태틱 3 이거 나머지는 설명드린 거 생략할게요. 그냥 I 값만 다 곱해주면 되니까. 자, 세 번째 거는 이게 참 애매해요. 한쪽만 스프링이기 때문에 그럼 변이가 어떻게 발생할 것이냐? 이것까지는 똑같습니다. 48 2i의 W 곱하기 L의 3승까지는 똑같아요. 어쨌든 얘는 휘 거니까. 자,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얘만 스프링으로 줄어들고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변이가 발생을 하겠죠. 즉, 이 스프링이 줄어든 길이의 가운데에서는 절반만큼만 줄어듭니다. 그 절반만큼만 고려해주면 되기 때문에 K분의 2분의 W에다가 절반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그냥 중첩법으로 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델타 스태틱이 0.457mm가 나왔고요. 충격계수 I는 37.2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격계수가 제일 큰 거는 1번 구조물, 그 다음으로 큰 거는 3번 구조물, 충격계수가 제일 작은 건 2번 구조물. 그래서 발생되는 응력도 2번 구조물의 응력이 제일 작겠죠. 예. 자, 그렇지만 델타의 크기, 처짐의 크기는 델타2가 제일 커요. 델타2가 제일 크고 3번이 그 다음이고 1번이 제일 작다. 변이가 제일 조금 발생하기 때문에 응력은 크게 발생한다. 돌침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침대에다가 계란 떨어뜨리면 돌침대 처짐 크게 안 생기겠죠. 근데 스폰지에다가 떨어뜨리면 스폰지로 훅 들어가죠. 처짐이 크게 발생하는 대신에 응력은 적게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 스폰지하고 돌침대 두 개 비교해 가지면서 한번 고찰 부분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숨가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